호불랑 차트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불랑 차트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습니다. 붉은색이 짙어지면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이 짙어지면 바닥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호황이고요. 고평가, 가격 상승, 거품이고 숫자 1입니다. 숫자 1은 1등입니다. 파란색은 불황, 저평가, 가격 하락, 바닥, 숫자 185고요. 숫자 185는 꼴등입니다. 점검인데요. 점검은 시장상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돌발상, 좀 예측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돌발상이 발생했을 때도 함께 찾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붉은색은 호황이고 파란색은 불황이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을 보면요. 울산은 19년도 4월에는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20년 4월로 점점 넘어오면서 호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조금 살짝 옮겨 놓고요. 뭐 대전 같은 경우는 계속 붉은색이어서 호황이 지속됐다는 거고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대전이 순위에서 서울하고 대전하고 엎치락 뒤치락 1등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살짝 밀리는 구간도 있긴 한데요. 뭐 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입주 물량은 3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미분양의 퍼센트는 연 증감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국 지금 호불랑 차트가 예시로 되어 있는데 도시에 해당되는 호불랑 차트에는 이 미분양이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단계인데요. 단계는 겨울, 봄,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하락 반등이 있습니다. 가을이 왜 빠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 호불랑 차트를 볼 건데요. 사계절처럼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호불랑 차트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왼쪽 편부터 보면 왼쪽 편이 등수예요. 숫자 185라는 게 왼쪽 편에 보일 텐데요. 185등, 꼴등입니다. 그 다음 위쪽을 보면 왼쪽 편 위쪽에는 숫자 1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 1, 1등입니다. 해서 겨울은 포기가 나타납니다. 포기. 그다음 이제 봄이 되면 상승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겨울하고 봄 사이에서는 고수들이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작하는 구간, 봄이 도래됐을 때는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욕심 단계가 되면 실수요자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욕심에 의해서 1차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꺾여요. 그러면 좀 일부 후회도 하고, 예, 그래서 1차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 그 전에 이제 욕심부터 이제 상승 구간이 각각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구간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붉은색 글씨에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이제 혼돈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가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입니다. 가을을 정확하게 내가 맞춘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가을에는 이제 폭락이 오고요. 공포가 지나서 겨울에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겨울, 불황, 좌절, 포기, 봄, 회복, 상승, 시작.
그다음에 봄의 끝무렵에는 욕심, 여름은 호황으로 1차 상승, 탐욕으로 2차 상승, 가을은 혼돈의 시장, 폭락으로 공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이 왜 앞에 단계에서는 없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하락 반등은 가격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닌 추세의 변화입니다. 주로 여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하락 반등은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을이 혼돈의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락 반등이 또 가을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다 하여 하락 반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등인 데는 좀 더 유심히 이제 가을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도 유심히 또 지켜봅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점검 숫자는 계절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겨울에 하루 덥더라도 여름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네. 근데 겨울에 하루가 추우면 더 추워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조금 해야 됩니다. 생각을 확장해서 조금 응용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계절별 흐름 특징입니다. 2, 3년간 불황인 겨울이면 5년 안에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 3년간 불황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3년 이내에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의 대장주를 샀다 그러면 그래도 한 5년 안에 는 가격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2, 3년 불황 지나서 봄에 샀다 그러면 뭐 좀 3년 안에는 뭐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뭐 일찍 오면 좋은 거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야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이든 그 다음에 투자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별 상품 진입 시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겨울에는 A급 아파트, 그 다음에 경매 분양이 좋고요. 봄에는 B급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진입하기 좋습니다. 봄 중반에는 C급 아파트, 빌라가 좋고요. 가을에는 혼돈의 이제 구간이죠. 이때는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준비합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붉은색 구간, 여름 중복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소문나고 폭등할 때는 가도 크게 재미 못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호불호 차트에 대해서 앞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그 리더분께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히 읽습니다. 읽기 쉽습니다.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강의 후기도 남긴 게 있습니다. 뭐 블로그 이제 이웃분께서 블로그 잘 보고 있었는데 소문이 났다 해서 아쉽기도 하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뭐 뒤에 보면 이렇게 하트도 뿅뿅 날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